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 양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에스트로겐에 대한 또 전반적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여성들의 로망이었어요. 나는 얼마나 에스트로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여성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셨다면 현대인들은 내가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하면 버리지? 어떻게 하면 좋은 에스트로겐을 만나지? 나쁜 에스트로겐 버리지? 이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에스트로겐 중에서 독성 에스트로겐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현대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에스트로겐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비율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에스트로겐에 대한 그 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스트로겐의 대사는 간에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돼서 대사를 해서 이 대사물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사물을 좋은 에스트로겐을 만들 것이냐, 나쁜 에스트로겐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나쁜 에스트로겐은 결국 유방암의 원인 물질이기도 한 거예요. 좋은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 아주 순기능, 좋은 기능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좋은 에스트로겐, 나쁜 에스트로겐 분류돼 있어서 토탈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 토탈이 너무 많아져도 문제인데 이 많아졌을 때는 좋은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서 많아지는 일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에스트로겐 만들고 왜 나쁜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에서 합성을 하는데요.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오메가3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대사의 흐름이 나쁜 쪽으로 휙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영양소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에스트로겐이 받아들여도 그 물질이 대사되는 경로가 달라진다는. 그래서 그거를 그 비율을 검사하는 검사도 있어요. 좋은 에스트로겐과 나쁜 에스트로겐. 최선은 좋은 에스트로겐 게 2, 나쁜 에스트로겐 1 정도, 최소한 2대 1 정도는 맞춰줘야 우리가 건강한 에스트로겐이라고, 건강한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나쁜 에스트로겐 만들어주는 주 원인은 뭐냐면요. 사실은 먹는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환경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환경 때문에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라면 에스트로겐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데거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고당분 음식. 우선은 단 음식뿐만 아니라 단 음식을 만드는 탄수화물, 지하의 음식이라고 하죠. 고지하의. 그러니까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음료라든가 요즘에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힘든 게 그 카페에서 아이들 좋아하는 무슨 버블티니 이런 데 진짜 고당분이 들어있는 흑당 버블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당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을 때 그리고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사실 저는 육류 섭취에 대한 것까지 제한하고 싶지 않고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에스트로겐 대사가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거 정말 식이습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오메가6 지방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으면 또 에스트로겐, 나쁜 에스트로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먹는 건 정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환경 호르몬이에요. 자, 환경 호르몬. 지금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녹색당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 전 선진국들은 정말 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까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딱 정치권에 들어가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이거는 환경에 대한 연구, 환경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경 호르몬의 별명이 뭐냐면 제노 에스트로겐이에요. 갑자기 거기 에스트로겐이 붙는 거예요.
제노라는 말은 비슷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환경 호르몬이 내 몸에 들어가면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에스트로겐 사무실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수용체를 영어로 리셉터라고 하는데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호르몬은 다 사무실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무실에 갑자기 침입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 운영을 누가 하냐면 침입자가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내 몸에 에스트로겐 먹지 않아도 환경 호르몬 먹으면 내 몸에 에스트로겐 물질이 가득 차서 그 에스트로겐 대사를 이룹니다. 근데 환경 호르몬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뭐 대기 오염 속에 들어있는 환경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샴푸, 린스, 플라스틱, 비닐, 랩 모든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너무 밀접하게 진짜 친하게 지내고 있고 냅씌워서 전자레인지 뜨끈뜨끈하게 돌려서 먹죠. 뭐 컵라면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서 뜨거운 그 열로 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비닐막 다 환경 호르몬 좀 먹죠. 우리 아이들이 생리통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 호르몬 이렇게 많이 먹고 PMS, 월경전 증후군 안 생길 수가 없고요. 정말 나중에 미래에는요. 근종이나 유방암 빈도가 정말 늘어날 거예요. 환경 호르몬 제한을 해야지 에스트로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독성 에스트로겐 만드는 주범은 사실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일상에서 너무 많아요. 우리가 향기 나는 것들 많잖아요. 뭐 탈취제 뿌리는 거 향이 나잖아요. 향수, 천연 향수 말고 그냥 값싼 향수들 향 오래 가잖아요. 뭐 세제들 향긋한 향 집어넣잖아요. 그게 다 천연향 아니죠. 그런 향들을 집어넣는 이 향 자체도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렇게 해서 값싸고 좋은데 내 몸에서 정말 좋게 느껴지는 왠지 편리해요. 대표적으로 생리대죠. 네, 거기다 향을 집어넣어서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근데 환경 호르몬을 집어넣어서 그걸 자궁질에다가 직접 대고 바로 이걸 흡수시키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생리대를 쓰고 생리통이나 자궁 질환을 겪었을 것인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생리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약국에서 많이 강조를 드려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생리대는 정말 오가닉으로 유기농으로 그리고 그런 화학 첨가물 없이 그러면서도 새지 않는 방식의 이런 생리들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생리대도 한번 이렇게 또 세밀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성분들이 직접 질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생식기에 대고 있는 이 생리대 선택도 환경 호르몬을 피해 가야 된다는 거. 그 안에 뭐 실리카겔이라든가 수분 잡는 이런 것들 막 가득 들어있고 애기들 기저귀 그 정말 이제 막 태어난 애기들 기저귀에 환경 호르몬 막 들어있는 흡착제 뭐 이런 거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 응고제 막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으로 회귀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이는 절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거 제가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정말 급증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커피. 네.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커피를 사실은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거든요. 근데 서너 잔, 5잔 이상 마시는 그런 직장인들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빠른 추세로 이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에 좀 우려를 표하고 싶은 게 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사실은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폴리페놀도 들어있지만 사실 제가 어떤 영양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좋은 거 요만큼 들어있고 나쁜 거 요만큼 들어있으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계속 먹으면 나쁜 거죠. 그 안에 좋은 거 요만큼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커피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 외에 너무 많이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에스트로겐이 증가됩니다. 아주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치지만 이런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월경전 증후군에서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 피곤해하신 분들, 갑상선 기능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 상담해 보면 커피 정말 많이 드세요. 커피부터 좀 줄여주세요. 안 줄여진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에 카페인에 이미 중독돼 있고 그 커피량이 자꾸 늘어나야만 생활을 할 수 있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고요. 에스트로겐 과잉 증상으로 되는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사용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트로겐이 좋은 에스트로겐과 나쁜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가는 이 과정들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 좋은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들 이런 거 같이 가져야 되고 장에서 해독할 수 있는 좋은 유산균들도 같이 포함이 돼줘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사 과정. 두 번째는 환경 호르몬이 제노에스트로겐이다. 나쁜 호르몬의 대표 명사, 환경 호르몬이 이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커피 사용 늘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약제도 많이 있습니다. 피임약이라든가 피임약에 에스트로겐 들어있는 피임약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피임약에 들어있어요. 에스트로겐 그리고 우리가 폐경기 때 먹는 직접적인 에스트로겐, 그게 에스트로겐의 독주를. 그런데 그거는 치료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치료 상황에 따라서 선택 상황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도구기 때문에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이 에스트로겐 처방을 하실 때 좀 고려해서 유방암 검사도 하시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독주하는 거, 그걸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서 프로게스테론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은 너무 올라가서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유방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에스트로겐 줄이는 방법, 환경 호르몬 줄이는 방법, 샴푸 하나 선택하는 거, 세제 하나 선택하는 거, 그런 거 비닐 하나 선택하는 거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